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후기. 장이 서는 날이면 거리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슬보다 쌀값을 더 따지는 상인들이 생겨났고 쌈짓돈을 지키려는 안악들과 물건을 팔기 위해 웃음을 짓는 사내들이 엇갈려 지나갔지요. 그 시절은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사람의 이름보다 빨랐습니다. 그를 모르는 장돌뱅이라도 장터에서는 어엿한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만석. 그는 그런 세월을 딛고 일어선 사내였습니다. 한양에서 한만석 이름 석자를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최고의 거상이었지만 정작 그는 몰랐습니다. 한글도 한자도 이름 석자를 스스로 써본 적조차 없었지요. 그렇다고 세상살이에 모자란 점이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살에 짐꾼으로 장에 나섰고 20살 무렵에는 남들보다 2걸음 빠르게 값을 맞추며 흥정을 이끌 줄 아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손익을 따지는 데는 책보다 정확했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 10사람의 장사가 그대로 움직일 정도였지요.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붓글씨로 정갈하게 쓰인 간판을 마주할 때면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 글자들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내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부끄러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릴 적 잃어버린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짓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조선말 최고 거상 한만석과 장터에서조차도 그를 놓지 않던 도겸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만석은 천석이라는 사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석은 만석의 모든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만석이 가장 믿는 사내였지요. 한만석이 천석을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20해도 넘은 일입니다. 그날은 장이 설 무렵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여름 아침이었지요. 시장 초입 구석에서 젖은 진보다리를 끌어안고 있던 20살 남짓한 청년. 눈은 고요했고 손은 바빴습니다. 다 젖은 포대 속에서 마를 만한 물건을 골라내던 그 눈빛을 보고 만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놈 말이 적고 믿음직하겠구먼. 대신 손은 바쁘겠다. 그날 이후로 천석은 상단에 남았습니다.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다는 그 청년은 짐 옮기는 법부터 말 한마디 던지는 순서까지 스스로 익혀갔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만석은 장부 정리며 거래처 응대까지 천석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몰랐던 만석에게 천석은 눈과 손발이 되어 주었지요. 천서가 지난달 저 산동굴 장사 우리 쪽이 이긴 게냐 진 게냐? 이겼지요. 3배로 물건 나갔습니다요. 그럼 됐다. 그렇게 묻고 듣고 판단하고 맡기는 사이 천석은 점점 더 많은 일을 알아서 챙겼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천석이 말이면 곧 만석 어른 뜻이라 말할 정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만석은 머릿속으로 맞춰오던 흐름에 작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읽지 못해도 장에 들어온 물건의 수와 나간 물건의 수, 그리고 남은 돈의 무게는 손끝과 감각으로 익힌 지 오래였지요. 포목이 3필 더 나간다 했는데 창고에 남은 자투리 양이 어딘가 이상했고 소금값이 내려갔다는데 손에 쥔 돈은 전보다 적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비슷한 일이 이어졌을 때에도 그는 조용히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조금씩 비껴가는구먼. 그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천석이 조금씩 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은 천석이 장부를 챙겨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그 은주전 거래는 제가 직접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는 쌀값이 들쑥날쑥해서 괜히 어물쩍 넘기면 손해입니다.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 말대로 올해는 흙값도 바뀌는 해니까. 술잔을 받은 천석은 말끝에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장부를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곁에 있던 하인 하나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그 사내가 무슨 일을 좀 꾸미는 듯도 합니다. 만석은 팔짱을 낀 채 한참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다 옳기만 하진 않더구나. 나도 젊을 땐 쬐끔쬐끔 손댄 적도 있었거든. 하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안다고 다 그치면 아무도 남지 않아. 사람 쓰는 일은 손해도 감수하는 법인 게지. 방 안은 조용했고 멀리서 천석이 장부를 정리하며 흥얼대는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스스로 중얼였습니다. 믿는단 건 때로는 그 사람이 모르는 채로 다 알고 있어주는 것이지. 한만석과 도겸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그날은 장이 선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에 퍼지고 상인들의 고함 속에 은근한 한약 냄새가 섞여 돌아다니던 오전 무렵이었지요. 한만석은 상단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오래전 장을 누비던 시절처럼 가볍게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장터 구석, 오래된 기와집 담장 옆, 그늘이 드리운 돌계단 위에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남색 도포에 낡은 보자기를 끼고 앉은 채 작은 붓을 손에 들고 종이를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지요. 소년의 이름은 이도겸. 가난한 양반가의 막내 아들로 집안이 기울자 서당을 그만두고 짐꾼 일을 시작한 지 2해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터 한켠 남들이 눈길 주지 않는 돌계단 위에 앉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을 펴고 글을 따라 써내려가는 아이였습니다. 한만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햇볕은 느릿하게 기와를 타고 흘러내렸고 소년의 손끝은 작고 단정한 글씨를 한자 한자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왠지 마음이 끌렸지요. 짐짝을 묶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는 달랐지만 다른 종류의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경계도 없고 그저 뜻밖의 시선을 마주한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한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뭘 적는 거냐? 소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본 문장입니다. 뜻이 좋아서 외우려 합니다. 그 나이에 책이 그렇게 재미있더냐?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싶어서요. 형편이 안 되어 서당엔 못 갑니다만 이렇게라도 익히고 싶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가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 나 같은 사람도 그 글자를 배울 수 있겠느냐? 도겸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아는 만큼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만석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품삯은 뭘로 하면 되겠느냐? 도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옵니다.
저는 글을 좋아해서 배우는 것이니 그걸 나누는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됩니다. 만석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글 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내가 찹쌀엿을 한 줄 사주마. 어떠냐? 도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만석은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네 손이 먼저 달려가게 할 만큼 달고 쫀득한 걸로 알겠지?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돌계단은 만석에게는 글을 배우는 첫 교실이 되었고 도겸에게는 사람을 마주하는 첫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만석은 어김없이 돌계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겸은 한 발 먼저 도착해 붓과 종이, 먹물을 가지런히 준비해 두고 있었지요. 어떤 글자를 처음으로 배우고 싶으셔요? 도겸이 먼저 물었습니다. 만석은 머리를 극적이며 주춤주춤 앉았습니다. 그 사람인 자, 그거부터 해보면 안 되겠느냐? 사람인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글자지요. 도겸은 종이에 사람인 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그 손놀림은 아직 어린 나이답지 않게 또렷하고 침착했지요. 자, 어르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는 붓을 건넸습니다. 만석은 붓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어색하고 어깨가 자꾸만 들썩거렸습니다. 이놈 참. 붓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구먼. 그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붓을 너무 꽉 잡지 마시고요. 손끝에 힘을 살짝만 주시고 숨 내쉬듯이 살짝 눌러보세요. 도겸은 말도 조용조용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쳤습니다. 만석은 종이에 붓을 얹었습니다. 글씨는 비뚤비뚤했고 먹물은 한쪽으로 번졌지만 그 한자엔 이상하게도 집중이 담겨 있었지요. 도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글치고는 참 괜찮습니다. 만석은 슬쩍 눈을 찡긋했습니다. 허허, 너는 장사치가 되면 말도 참 살갑게 할 놈이겠다. 둘은 그렇게 마주 앉아 글자 하나를 반복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볕이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만석은 산산자를 연습하다가 손을 삐끗하며 붓을 놓쳤습니다. 도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 다치신 건 아니고요? 만석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붓이 내 손에 정이 안 붙은 게지. 도겸은 잠깐 생각하더니 보자기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집에서 혼자 연습한 글자입니다. 조금 흐트러졌지만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요. 쪽지에는 도겸이 연습한 글씨가 조심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획이 삐뚤기도 했지만 분명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린 놈이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먼저 알아채고 이걸 준비해줬구나. 도겸이 고개를 갸웃하자 만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겸아, 이런 마음은 책 속엔 안 써 있다. 사람이 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을 살피는 건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야. 너는 타고나기를 사람 마음 살피는 법을 앓고 있는 듯하구나. 도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얼굴에 묘하게 뿌듯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날 도겸은 그 어느 때보다 붓을 곧게 잡고 글씨 하나를 천천히 따라 써내려갔습니다. 저녁 무렵 수업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도겸에게 만석이 부르듯 말했습니다. 도겸아,
예, 어르신. 잡사련 말이다. 오늘은 2줄로 사주마. 도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글자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요. 만석은 씩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글자보다 더 귀한 걸 배운 날이야. 네가 준 쪽지.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러는 거다. 도겸은 풋하고 웃으며 그 말뜻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만석 영감과 도겸의 수업은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글자 하나, 붓질 한 번. 그저 하루 한 자씩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그 나날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만큼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만석은 종이 한 장을 도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라. 도겸이 펼쳐보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도겸에게 만석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어기 찹쌀역 가게 알지? 거기 가서 이 종이를 보여주고 내 이름을 말하거라. 그러면 5줄을 줄게다. 예? 그런데 봉투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괜찮다. 그 엿장수는 내 이름만 들으면 다 알게야. 얼굴도 글씨도 필요 없을 게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마음으로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도겸은 시장 골목 끝 찹쌀역 가게 앞에 섰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윤이 나는 엿이 진열돼 있었고 엿장수는 솥을 젓다가 도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겸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종이는 만석 어르신께서 주신 겁니다. 15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엿장수는 종이를 펼쳐보더니 잠시 말없이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그냥 빈 종이잖아? 도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엿장수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양반이 보냈다면 맞겠지. 글 없이도 신용되는 문이거든. 그러고는 장정 손바닥 크기의 찹쌀엿 5줄을 정갈하게 접은 천보자기에 싸서 내주었습니다. 도겸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엿장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겸은 품 안의 종이와 엿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자가 없어도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네. 그날 저녁 도겸은 찹쌀엿을 품에 꼭 안고 만석 앞에 돌아왔습니다. 천보자기를 풀어 5줄의 엿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잘 받아왔습니다. 엿장수께서 어르신 이름만 듣고 말없이 내주시더군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꽤 오래됐지. 내가 그 사람에게 꾸준히 엿을 사왔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를 믿게 된 걸게야. 도겸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품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의 겉장은 낡았고 귀퉁이는 몇 번이나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부터 아껴본 책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부터 손에서 놓기 싫더군요.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내가 참 아끼던 거였구나. 도겸은 엷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처럼 많이 주신 건 처음이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석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에 남아있는 도겸의 손때가 느껴졌습니다. 나한텐 이게 새 책이지. 이거야말로 진짜 귀한 선물이구나.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술주자를 배우는 날이었지요. 만석이 붓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가다가 도겸 쪽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겸아, 우리 글자 쓰기 내기 한번 해볼래? 예? 내기요? 그래. 누가 더 보기 좋게 쓰나 해보자.
내가 지면 찹쌀엿은 내가 사고, 내가 이기면 너는 군밤 하나 사오는 거다. 어떠냐? 도겸은 잠깐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말한 거다, 이놈아. 둘은 나란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도겸은 또박또박, 만석은 덜컥덜컥.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둘 다 표정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서로의 글씨를 들여다보던 도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글자가 꼭 술단지 같습니다. 허허, 그 말은 내가 이겼다는 거냐, 졌다는 거냐? 글씨는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어르신 글씨가 더 술맛이 느껴집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나날들 속에서 글자보다 더 깊은 정이 쌓여갔고 붓보다도 따뜻한 손길이 서로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제 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이웃 같은 따스함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둘은 가까워졌고 계절이 바뀌고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장터에는 누런 국화가 걸려 있었지요. 이제 도겸은 만석의 집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겸은 만석과 글씨 연습을 마치고 상단 마루에 앉아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장부의 마지막 장. 거래 내역이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금세 눈치챌 만큼 아주 미묘하게 말이지요. 도겸은 장부를 덮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천석이 장터 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사치들과 거래를 마친 뒤였지요. 도겸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글공부인가 보구만. 그래도 어르신은 어르신인데 저런 아이한테 배우는 건 남보기 좀 그렇구만. 도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천석은 그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가끔은 말이야.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 그리고는 휙 돌아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해질 무렵 만석은 장터 한켠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잠깐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냐? 도겸은 장부를 펴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부가 조금 이상하게 손을 탄 것 같습니다. 만석은 장부를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도겸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만석은 장부를 덮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쓴다는 건 말이야, 잘할 때만 믿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말없이 지켜보는 것도 믿음이란다. 도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만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조심스레 말해준 거 나는 그게 고맙구나. 난 너의 그 마음이 믿음직스럽구나.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노을빛이 장터 지붕 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천석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나르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했지만 그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도 도겸은 상단 뒤편 평상에 앉아 붓글씨 연습을 하다 말고 만석이 부탁한 장부 한 귀퉁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석이 지나가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 혹시 며칠 전에 어르신께 무슨 말 했냐? 도겸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장부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천석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숨을 길게 내쉬고는 다시 묻습니다. 그 모든 걸 전부 어르신께 말씀드린 게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만큼은 말씀드렸습니다. 도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꾸밈이 없었습니다. 천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도겸은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어르신께선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천석은 그 말을 듣고는 잠깐 눈을 감고 마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괜히 너만 미워했구나.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상단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천석이 마당 끝에서 걸어오더니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만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천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놈이 장부에 손을 댄 것을 도겸이가 말했다 들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런 말은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천석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작게 중얼였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것도 예전 것도 제가 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천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선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서 그게 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만석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됐다. 사람도 나이 먹으면서 배우는 게지. 나도 요즘 글자 배우고 있다. 너도 사람 좀 더 배우면 되는 게야. 천석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따뜻하게 가슴을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상 하나가 마루에 놓였습니다. 된장국, 묵은지, 따끈한 보리밥, 그리고 도겸이 손수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 함께였지요.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셋이 같이 먹는 날이다. 글 선생도 있고 장부꾼도 있고 밥상에 앉을 만한 인연이지. 도겸은 수줍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고 천석도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은 그날 저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밥 위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은 말보다 깊고 넉넉했습니다. 장터를 닮은 저녁, 그 밥상 위에는 소리 없이 쌓여온 신뢰와 용서가 그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늦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단 마루에는 따뜻한 온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도겸과 나란히 앉아 붓을 들고 있었지요. 도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자 써보시겠습니까? 만석은 붓을 천천히 눌렀다 떼며 말했지요. 도겸아, 내가 말이다. 언젠가 꼭 도겸이 네 이름을 내 손으로 적어보고 싶더구나.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겸 자도 함께 연습해 보시지요. 만석은 획마다 손이 떨리면서도 정성을 다해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글 안엔 한 사람을 향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도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사람을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더 큰 배움이었지. 그날 이후 도겸은 만석을 할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입에 익었고 그 말엔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만석도 도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곤 했습니다. 하하, 이놈아, 이 늙은이가 너한테 할아버지 소리 들을 줄은 몰랐다. 천석도 어느 날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슬쩍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이 붓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괜히 손끝이 근질거리네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이내 종이를 펴고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자는 몇 획이지? 7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냥 어르신 흉내를 내본 것뿐이야. 천석은 글자를 쓰는 척하며 웃었습니다. 도겸은 그런 천석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 형도 글씨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거겠지. 그날 저녁 셋은 상단 뒤편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낡은 책 한 권, 마르지 않은 붓, 따끈한 군밤 몇 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겸이 책을 펼쳐 조용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길을 걷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끝맺지 않는 게 배움이지. 사람도, 정도, 믿음도 배워가는 거지. 천석이 군밤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더 배워야겠네요. 마음 쓰는 법을요. 도겸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이 모였으니 선생도 학생도 없는 거죠. 다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 말에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워졌지만 그 평상 위엔 오래도록 따뜻한 정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그렇게 10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도겸은 만석의 도움으로 작은 서당의 훈장님이 되었습니다. 마루에는 나무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고 아이들의 발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방 안에 들어서며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큼직하게 쓰인 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을 신자. 서툰 분놀림, 삐뚤어진 획, 그러나 정성이 담긴 한 글자. 그건 오래전 장터에서 만석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처음 써내려갔던 글자였습니다. 도겸은 한참을 바라봤지요. 장터 마루에서 시작된 배움, 붓을 들던 손, 말없이 건넸던 신뢰와 온기. 지금 그는 그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이 나눈 믿음은 이 작은 서당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글자를 배웠고 누군가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고 결국은 마음을 나누는 길. 그 길 위에서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한 글자, 그리고 깊은 한 마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